무리한 부탁은 거절하라. 무리한 부탁은 무시의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인 여러분은 나를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리한 부탁은 거절하라. 처음 들으면 다소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정한 자기 존중이라는 귀중한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부탁은 본래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나를 도와주길 바란다는 말 속에는 나는 너를 믿는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는 부탁은 곧 상대의 경계를 침범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경계 없는 마음은 바람에 흩어지는 깃털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깃털은 너무 가벼워 한 줌의 바람에도 쉽게 흩어지고 말듯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적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의 요구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 능력은 곧 자신의 정서와 시간을 지키는 힘입니다. 제자 스승님, 저는 중간고사 기간에도 친구들이 과제 대행을 부탁할 때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한마디에 선뜻 수락했지만 결국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시험 성적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요? 부처님 민준아, 내가 베푼 호의가 곧 내 전부가 되어버렸구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때 상대는 알게 모르게 내 시간을 당연시 여기게 된다. 그 순간 호의는 무시의 다른 얼굴이 되지.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하셨습니다. 심리학적 통찰 영국 심리학자 엠마 톰슨의 연구에 따르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은 곧 자기 존중감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나는 내 시간을 지킬 자격이 있다라는 내면의 신념이 흔들릴수록 타인은 그 경계를 시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거절 테스트에 응할 때 내 내면의 경계는 서서히 허물어진다. 결국 내 마음이 지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내 생체 리듬과 휴식이 나의 학습 능력을 지킨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우선시할 권리가 있다. 부탁이 들어오면 즉시 대답하기보다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라고 시간을 벌어 마음 상태를 점검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이 부탁이 나를 소진시키는가? 이를 묻도록 허락하세요. 마음의 경고등이 켜지면 부드럽지만 단호히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 말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무리한 부탁은 결국 상대에게 저 사람의 시간과 자원은 언제든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스스로에게 아니오를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예스도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거절은 관계의 종말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출발이라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한 문장은 곧 내 존엄을 세우는 순간 상대도 나를 더 존중하게 된다는 상호 호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첫걸음을 떼지 못하면 스트레스는 물론 분노와 좌절이 쌓이고 결국 자기 효능감은 낮아져 자존감이 더욱 흔들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가치를 세우지 못하는 이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에 단호한 경계를 세우는 연습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스승님, 저는 늘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제 시간을 잃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스스로에게 되묻거라. 나는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가 아닌가? 그 답을 마음 깊이 느낄 때 비로소 참된 거절이 가능하다.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실제 성취를 불러오듯 나는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절 자기 효능감은 자존감을 단단히 세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는 이는 절망 대신 지혜를 얻고 지혜는 자기 존중의 어머니라. 심리학적 자기 처신을 위한 제안. 지금 내 마음은 편안한가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세요. 무리하지 않은 부탁 하나에 이번엔 도와주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느껴지는 가벼운 두려움과 해방감을 기록해두면 다음엔 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다른 이도 나를 존중한다. 이 문장을 거울 앞에 써두고 매일 아침 3번 음미해 보세요. 거절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 무거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책감은 몰라서 만든 그림자라네. 스스로의 권리를 정당히 주장할 때 그 그림자는 사라지고 상호 존중의 빛이 드리워진다. 정당한 거절은 오히려 상호 존중을 높인다고 합니다. 거절은 상대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경계를 확인하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진심을 담은 아니오는 칼날과 같아 상대를 베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다. 거절할 때 느껴지는 죄책감과 실제 선택의 이유를 분리해 적어보세요. 나는 내 건강과 시간, 감정을 지킬 권리가 있다. 짧게 반복해 자신에게 선언하세요. 거절의 문장을 말하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습니다라 말합니다. 이 간단한 호흡 의식이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거절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내면과 관계를 모두 지킴이라. 이제 여러분도 심리학과 불교의 지혜를 결합해 스스로를 지키는 건강한 거절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님, 저는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제 자신이 고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도함도 모자람도 모두 고통의 근원이라. 이는 중도의 가르침이 전하는 진리다. 지나친 희생은 달려가다 넘어지는 달리기와 같고 지나친 거리두기는 손을 잡지도 않고 등을 돌리는 이와 같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균형의 예술입니다. 애착 이론에서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 안전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로움만 남기 마련이죠.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선에서 베푸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애정이다. 내 마음에도 한 줄기 맑은 물길을 남겨두자. 그 물길이 나를 치유하고 다른 이에게도 신선함을 전할 것이다. 이처럼 건전한 경계의 미덕은 과도한 희생과 과도한 단절 사이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대에게는 진정한 신뢰를 심어줍니다. 스승님, 제가 스스로를 내어줄 때 더 큰 자비를 베푸는 것 아닐까요? 아임사는 비폭력이지만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 또한 멈추라는 가르침이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온전한 사랑을 전할 수 있겠느냐? 아임사는 단순한 타인에 대한 비폭력을 넘어 내 안의 무리한 희생과 죄책감을 멈추는 자기에게도 비폭력을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자기사랑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게 친절할 때 회복 탄력성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자신을 다그치고 비난하는 대신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토닥일 때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나를 챙기는 한마디 나는 나를 돌볼 자격이 있다. 내 마음도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다.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경계를 세우는 이는 남에게도 부드러운 자비를 베풀 수 있느니라. 이제 여러분도 건전한 경계를 통해 중도와 아임사의 지혜를 실천하며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타인에 대한 진정한 자비를 더욱 깊이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경계를 세우는 이는 관계의 씨앗을 튼튼히 가꾸어 오래도록 꽃피우리라. 스승님,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내 일정도 빠듯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 단호하되 부드러워라. 지금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와 죄송하지만 제 일정이 여의치 않네요는 같은 의미라도 마음을 담는 온도가 다르다. 톤과 어휘 선택이 상대의 수용도를 결정합니다. 어렵습니다보다 여의치 않네요가 듣는 이의 방어심을 낮춰 상호 존중을 높여줍니다. 내 시간과 감정에도 귀 기울일 자격이 있다. 거절의 언어에도 자비를 담으면 관계의 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더욱 견고해진다. 모두 거절하면 관계가 서먹해질까 걱정됩니다. 무조건 거절은 단절일 뿐이라. 대신 이 부분만 도울 수 있습니다라 제안하면 상호 호혜의 문을 열게 된다. 거절이 아닌 협력의 제안으로 이 전체는 어렵지만 여기까지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안형 거절은 나도 너를 돕고 싶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합니다. 내 한계 안에서 베푸는 작은 도움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렇게 말하면 상대가 수긍할까요? 상대도 인간이니 진심 어린 제안 앞에 마음을 연다. 거절과 제안이 함께할 때 상호 신뢰는 더욱 깊어진다. 이제 여러분도 이 두 가지 기술을 통해 존중의 언어로 단호히, 대체 제안으로 따뜻하게,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스승님, 막상 중요한 부탁은 못하고 사소한 것도 떨려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조그만 연못도 스스로 지켜야 큰 호수가 된다. 작은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는 연습이야말로 큰 경계를 세우는 첫걸음이니라. 작은 거절을 반복할수록 거절 자기 효능감이 높아집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라납니다. 나를 챙기는 한마디. 내 작은 소망도 소중하다. 거절했다가 마음이 복잡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글로 기록하면 일상의 번뇌가 진리로 승화되거늘. 오늘 거절했던 부탁과 그로 얻은 교훈을 적어보거라. 거절한 상황과 느낀 감정을 간단히 메모합니다. 이 거절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를 한 줄로 요약해 보세요. 일주일간 모은 기록을 되돌아보며 마음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글쓰기는 감정의 구조화를 돕고 자기 확신을 키워줍니다. 글로 남기면 거절이 일상이 되고 뇌는 거절은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기록 한 줄이 내일의 용기를 키운다. 거절할 때 무표정이면 상대가 상처받고 웃으면 진심이 의심될까 걱정됩니다. 미소는 말 없는 회양이라. 애노에도 부드러운 미소를 담으면 거절의 말이 향기처럼 퍼져 마음을 어루만지느니라. 거울 앞에 서서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렵습니다라 말합니다. 동시에 살짝 미소 지어 보세요. 목소리는 부드럽게, 표정은 온화하게 유지합니다. 웃음과 미소는 긴장을 완화하고 공감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부드러운 거절은 상대의 방어심을 낮추고 나 자신도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부드러운 표정은 나와 상대 모두를 보호하는 따스한 방패다. 일상의 작은 훈련이 쌓이면 어느새 거절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가 된다. 스스로를 지키며 타인을 배려하는 법,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부탁 하나에도 경계를 세우고 일기 쓰기와 부드러운 미소를 곁들인 거절 훈련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지킬 때 그 길이 곧 보살행이니라. 보살의 길은 남을 구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용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스승님, 부탁을 거절하는 순간마다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길이 옳은 걸까요? 거절은 관계를 끊는 칼이 아니라 존중의 다리가 된다. 나의 경계를 지키는 행위야말로 상대에게
나를 존중해 달라는 가장 진실한 요청이니라. 자존감은 자기 권리 주장을 통해 강화됩니다. 내 마음에도 경고등을 세울 권리가 있다. 그 경고등은 나를 존중하라는 내면의 소리다.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관계의 종말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과 상대에 대한 존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이 무거운 부탁을 마주했을 때,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 한마디가 정말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올바른 거절은 진정한 대화의 시작이니라. 그 말 속에는 당신과 나 둘 다 소중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 정당한 거절은 신뢰를 수호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때 나는 가장 강해진다.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라. 그 거절이 곧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스스로를 지키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삶 속에 작은 기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리한 부탁은 거절하라. 무리한 부탁은 무시의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인 여러분은 나를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리한 부탁은 거절하라. 처음 들으면 다소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정한 자기 존중이라는 귀중한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부탁은 본래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나를 도와주길 바란다는 말 속에는 나는 너를 믿는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는 부탁은 곧 상대의 경계를 침범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경계 없는 마음은 바람에 흩어지는 깃털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깃털은 너무 가벼워 한 줌의 바람에도 쉽게 흩어지고 말듯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적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의 요구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 능력은 곧 자신의 정서와 시간을 지키는 힘입니다. 제자 스승님, 저는 중간고사 기간에도 친구들이 과제 대행을 부탁할 때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한마디에 선뜻 수락했지만 결국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시험 성적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요? 부처님 민준아, 내가 베푼 호의가 곧 내 전부가 되어버렸구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때 상대는 알게 모르게 내 시간을 당연시 여기게 된다. 그 순간 호의는 무시의 다른 얼굴이 되지.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하셨습니다. 심리학적 통찰 영국 심리학자 엠마 톰슨의 연구에 따르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은 곧 자기 존중감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나는 내 시간을 지킬 자격이 있다라는 내면의 신념이 흔들릴수록 타인은 그 경계를 시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거절 테스트에 응할 때 내 내면의 경계는 서서히 허물어진다. 결국 내 마음이 지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내 생체 리듬과 휴식이 나의 학습 능력을 지킨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우선시할 권리가 있다. 부탁이 들어오면 즉시 대답하기보다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라고 시간을 벌어 마음 상태를 점검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이 부탁이 나를 소진시키는가? 이를 묻도록 허락하세요. 마음의 경고등이 켜지면 부드럽지만 단호히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 말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무리한 부탁은 결국 상대에게 저 사람의 시간과 자원은 언제든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스스로에게 아니오를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예스도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거절은 관계의 종말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출발이라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한 문장은 곧 내 존엄을 세우는 순간 상대도 나를 더 존중하게 된다는 상호 호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첫걸음을 떼지 못하면 스트레스는 물론 분노와 좌절이 쌓이고 결국 자기 효능감은 낮아져 자존감이 더욱 흔들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가치를 세우지 못하는 이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에 단호한 경계를 세우는 연습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스승님, 저는 늘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제 시간을 잃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스스로에게 되묻거라. 나는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가 아닌가? 그 답을 마음 깊이 느낄 때 비로소 참된 거절이 가능하다.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실제 성취를 불러오듯 나는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절 자기 효능감은 자존감을 단단히 세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는 이는 절망 대신 지혜를 얻고 지혜는 자기 존중의 어머니라. 심리학적 자기 처신을 위한 제안. 지금 내 마음은 편안한가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세요. 무리하지 않은 부탁 하나에 이번엔 도와주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느껴지는 가벼운 두려움과 해방감을 기록해두면 다음엔 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다른 이도 나를 존중한다. 이 문장을 거울 앞에 써두고 매일 아침 3번 음미해 보세요. 거절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 무거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책감은 몰라서 만든 그림자라네. 스스로의 권리를 정당히 주장할 때 그 그림자는 사라지고 상호 존중의 빛이 드리워진다. 정당한 거절은 오히려 상호 존중을 높인다고 합니다. 거절은 상대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경계를 확인하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진심을 담은 아니오는 칼날과 같아 상대를 베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다. 거절할 때 느껴지는 죄책감과 실제 선택의 이유를 분리해 적어보세요. 나는 내 건강과 시간, 감정을 지킬 권리가 있다. 짧게 반복해 자신에게 선언하세요. 거절의 문장을 말하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습니다라 말합니다. 이 간단한 호흡 의식이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거절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내면과 관계를 모두 지킴이라. 이제 여러분도 심리학과 불교의 지혜를 결합해 스스로를 지키는 건강한 거절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님, 저는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제 자신이 고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도함도 모자람도 모두 고통의 근원이라. 이는 중도의 가르침이 전하는 진리다. 지나친 희생은 달려가다 넘어지는 달리기와 같고 지나친 거리두기는 손을 잡지도 않고 등을 돌리는 이와 같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균형의 예술입니다. 애착 이론에서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 안전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로움만 남기 마련이죠.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선에서 베푸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애정이다. 내 마음에도 한 줄기 맑은 물길을 남겨두자. 그 물길이 나를 치유하고 다른 이에게도 신선함을 전할 것이다. 이처럼 건전한 경계의 미덕은 과도한 희생과 과도한 단절 사이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대에게는 진정한 신뢰를 심어줍니다. 스승님, 제가 스스로를 내어줄 때
더 큰 자비를 베푸는 것 아닐까요? 아임사는 비폭력이지만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 또한 멈추라는 가르침이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온전한 사랑을 전할 수 있겠느냐? 아임사는 단순한 타인에 대한 비폭력을 넘어 내 안의 무리한 희생과 죄책감을 멈추는 자기에게도 비폭력을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자기사랑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게 친절할 때 회복 탄력성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자신을 다그치고 비난하는 대신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토닥일 때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나를 챙기는 한마디 나는 나를 돌볼 자격이 있다. 내 마음도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다.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경계를 세우는 이는 남에게도 부드러운 자비를 베풀 수 있느니라. 이제 여러분도 건전한 경계를 통해 중도와 아임사의 지혜를 실천하며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타인에 대한 진정한 자비를 더욱 깊이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경계를 세우는 이는 관계의 씨앗을 튼튼히 가꾸어 오래도록 꽃피우리라. 스승님,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내 일정도 빠듯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 단호하되 부드러워라. 지금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와 죄송하지만 제 일정이 여의치 않네요는 같은 의미라도 마음을 담는 온도가 다르다. 톤과 어휘 선택이 상대의 수용도를 결정합니다. 어렵습니다보다 여의치 않네요가 듣는 이의 방어심을 낮춰 상호 존중을 높여줍니다. 내 시간과 감정에도 귀 기울일 자격이 있다. 거절의 언어에도 자비를 담으면 관계에